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6분여 남아있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1%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1% 하락한 2332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호가 1.07%, 1.08% 하락입니다. 707선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두 분 전문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먼저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페노션입니다. 오늘 추천주 페노션이고요.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방역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물동량 증가하고 그러면은 운임 지수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조금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나와봤고요.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역 완화로 인해서 BDI 지수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벌크선 시황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운임이 상승하면은 영업 레버리지 확대 효과가 확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21선을 중심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박스권 탈피해가지고 좀 더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는 5,28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이 저항을 뚫고 어제 200일선 뚫어내는 강한 양봉이었습니다. 현재 호가에서 0.65%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는 5,280원 선 제시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동시호가 구간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겠어요? 예, 사마네트웍스 가져왔고요. 어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방역 고려 안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을 것 같더니 결국에는 또 이제 반등들이 다 나왔어요. 사마니톡스도 어제 이제 좀 장중에 아침에 좀 하락하더니 결국에는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793%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올해도 좋고 내년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이제 올해 4분기 때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금수저가 이게 매출 인식이 4분기 때 돼요. 요 부분이 4분기 실적을 가져갈 거고요. 또 디즈니하고 글로벌 방영 계약이 지금 이제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4편 이상 드라마 제작합니다. 근데 전부 다 기대작들이에요. 멘탈리스트, 두뇌 공주, 낭만 닥터 김사부. 요거 낭만 닥터 김사부는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개도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요거 3개도 다들 기대작들입니다. 신장 모멘텀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요번에 480선 뚫어주면은 4,0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손절가는 3,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다작할 그런 드라마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내년 4편 이상의 드라마 제작 예정입니다. 사마네트웍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마네트웍스나 또 페노션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10월, 11월 이후에 저점 확인한 종목들 두 분 전문가가 공략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을 앞두고 시장의 움직임 좀 살펴보시면요. 카카오페이 같은 기술주의 약세가 오늘 쫙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나스닥에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 낙폭이 2에서 3.6%까지 하락 효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한온 시스템 같은 IT와 자동차주, 그리고 명신산업 이런 종목들 2% 이상의 하락세, K카가 3%의 약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카맥스라는 중고차 업체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주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좋았었던 K카에 대해서도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하는 쪽에서는 키움증권이 1% 넘는 상승, 오늘 호가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고캠바이오 17% 급등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3% 넘는 상승 탄력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현재 바이오와 또 콘텐츠 관련 주식의 약세 효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케어젠, 그리고 HLB, 위지윅 스튜디오, 또 배터리의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LNF까지 3% 이상 4%까지의 낙폭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 효과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좀 낙폭이 깊은 쪽은 성장주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의 하락
하락세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KMW와 HFR 2에서 3%의 약세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챗봇 관련주 가운데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가운데서는요, 뭐 크게 오르는 종목은 레고캠바이오를 제외하면은 크게 눈에 띄진 않고요. 그나마 비트코인 관련주 가운데 일부 또 상승 호가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3일 금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또다시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마감됐습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밤 경제지표 양호했지만 이러한 우려감들이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보다 높게 3.2%, 2개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는 미국의 강한 경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도 괜찮았습니다. 월가에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수요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고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곧 주식시장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간밤에 기술주와 반도체 에너지주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가 1에서 2%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다행히도 어제 여야의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나왔는데요. 법인세가 1%포인트 인하됐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투세 도입은 2025년까지 2년 유예가 됐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기대와는 다르게 기존대로 10억 원으로 고정이 됐는데요. 이런 변수들이 개인 투자자들 수급 또 중소형주에 미칠 영향력들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이 가운데 내년도 30조에서 40조가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양대 지수 하락하면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고스란히 되돌리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1.15%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3% 하락하면서 2330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1.59%가 내린 703.82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의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마저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 연속 또 개인 쪽에서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나란히 3거래일 연속에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째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팝니다. 지금 매도폭은 외국인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84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108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3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어제 특히 5,800억 원대의 매수를 보여줬던 기관 쪽에서 오늘 장 초반에 2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기관 쪽의 매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은 철강과 유통, 금융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을 파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이 섹터를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28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역시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 55억 원대의 매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9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관망세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양대 시장 좀 엇갈리네요. 유가증권 시장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프로그램 매수세 눈에 띄고 있고요.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5억 원어치의 순매수 장초반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93억 원대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상반된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가운데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가운데서는 일단
비금속 광물 업종의 낙폭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하락을 주도하는 섹터 비금속 광물 업종이고요. 2.2%, 2.4%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장 하락세가 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3% 넘는 하락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 같은 종목들 1% 후반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섬유의복, 종이목재 등 섹터가 1%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상승하는 섹터는 제한적인데요. 통신업종만이 0.04% 소폭의 상승에 그치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내에서 KT와 SK텔레콤 소폭의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전체적으로 하락이 우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50위권까지 좀 넓혀서 봤을 때 하락세가 우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하는 쪽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의 약세가 일어나네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3.7% 하락을 하는데요. 간밤 테슬라가 장중에 11%까지 급락을 하면서 120달러 선 위협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 테슬라마저 가격을 인하하게 된다면 이거는 수요 둔화의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배터리 업체들은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으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오늘장에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10월에 그래도 좀 상승분을 다 반납하지는 않은 채 고점 24만 원 선에서 지금 현재 18만 원 선까지 밀려내려서네요.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소비재 F&F입니다. 2% 넘는 하락이고요. 그리고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카카오와 NC소프트, 네이버 나란히 2% 내외의 낙폭입니다. 배터리 관련주와 IT주의 약세, 삼성 SDI, 삼성전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들 종목도 2% 넘는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상승을 나타내는 쪽은 방어주 쪽인데요. 통신주, 그리고 한국전력, 유틸리티, 그리고 신한지주라는 금융주가 소폭 강보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 대형주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도 전체적으로 하락이 우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장 바이오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네요. 역시 성장주들이 간밤 나스닥의 하락으로 일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케어젠, 삼성당 제약, 알테오젠, 네이처셀 같은 바이오 주식들 4%에서 6%, 그리고 성장주 가운데 다우데이터가 최근에 이 종목 추세 좋았네요. 다우데이터가 7월부터 저점을 확인하고 쭉 추세를 우상향으로 그려줬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4%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NF 에코프로 같은 배터리 관련 주식들도 3% 이상의 약세, 성일하이텍 3.5% 하락하면서 저점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오늘장 딱 한 가지 종목 코스닥 대형주 가운데 눈에 띄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눈에 띄었던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오늘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 수출 재료입니다. 미국 암젠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14%의 급등으로 바이오주 가운데서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19%고요.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특징을 잡는다든가 그럴 만한 종목들도 없고, 단지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빠져서 시작은 했지만 어제의 저점을 지금 안 깨는 상태에서 양봉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이 실적이 안 나왔고 내년도에도 실적 안 좋을 거라는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어제 많이 끌어올려졌었고 거의 고가였죠.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제 물론 이제 기관이 사긴 했지만 가끔씩 이제 외국인들도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제 바닥은 잡았다라는 어떤 인식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그 양봉을 장중에 유지를 해준다면은 코스피 방어하는데 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61선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거 별로 좋은 신호 아니거든요. 시가가 61선 아래에서 시작했으면은 올라간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음봉 맞으면은 장중에 빠질 수도 있는데 밑으로 쭉 흘러내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음봉으로 흘러내리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빠지는 것만큼씩 이제 다들 빠져서
뭐 네이버 4%나 빠지고 셀트리온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도 6%나 지금 빠지죠. 대신 이제 셀트리온도 양봉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양봉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많이 빠져 시작해서 양봉을 낸다는 부분은 일단 아침에 나왔던 저점이 오늘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PCE 지표에 대해서 꼭 불안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CPI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 PCE도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PCE가 실제로 시장 예상치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이 또 급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빠져서 시작은 했지만 오늘 아침에 저점은 웬만하면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저점을 지키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분전하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바닥이 언제쯤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 대형주 통해서 나오고 있다. 플랫폼 주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서 의견 주셨고요. 다만 60일 이평선을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또 다음 주 시장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깨고 있습니다. 현재 2%까지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699.3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11월 들어서 완만하게 좀 우상향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마디 지수를 또 이탈하는 듯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2%까지 낙폭입니다. 대형주에서 최호지 전문가는 어떤 특징을 보고 계실까요? 2차전 요즘 오늘 이제 뭐 다 빠지기 때문에 뭐 예. 어떤 거를 본다기보다는 2차전지 쪽 보고 있는데 테슬라도 그렇고 상당히 뭐 지금 암울합니다. 지금 2차전지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뭐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도 같이 빠지고 있고 뭐 LNF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소재 쪽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반등을 하려면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반도체만 가지고는 제한적 반등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일단 시초가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저 많이 빠져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계속 관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오늘 살려면은 조금 불안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관망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은 역시 종가상으로 보고 종가에 뭐 납폭을 줄인다면 소폭 사볼까 아니면은 종가 배팅하는 게 낫지 괜히 장중에 뭐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는 별로 어떻게 본다면은 좀 리스크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계속 관망하시면서 좀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혹시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어가지고 뭐 주식이 좀 어느 정도 올라 있거나 아니면은 본전에 와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부분 좀 현금화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거의 하락의 막바지 국면에 와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뭐든지 네. 예상보다는 뭐든지 지표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리스크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측보다는 대응인 구간입니다. 정말 추격 매수나 잘못된 매수를 했다가 물리지 말자는 게 최근 전문가들의 그 주된 전략이고요. 그런 가운데 배터리주가 반도체와 함께 시장의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래나노텍의 주가 보시죠. 지금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양봉 전환합니다. 20%까지 급등을 하면서 미래나노텍의 주가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계열사가 3천억 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리튬 관련주 미래나노텍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나오고 또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나오면서 진에어 리오프닝 관련주 진에어가 3% 넘는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뭐 항공주 가운데서 진에어 4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전환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또 긴축에 대하여서 시장의 추가도 좀 옮겨지니까 일단 좀 상승을 한 1% 가까이까지 약하게 시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바이오주 가운데서 모멘텀이 발휘를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 오늘 장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바이오주의 흐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기술 이전 계약 소식과 함께 14% 상승 유지하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바이오주 동향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동향이 바이오주 네오캠 바이오 빼고는 동향이 다 뭐 시장하고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빠지고 있어요.
뭐 별반 뭐 동향이라고 할 거 없고 셀트리온이 중요한데 셀트리온이 이제 그 뉴스는 좋은 뉴스가 나왔죠. 램시마이스 씨 FDA에 허가 신청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와 있어서 이런 게 이제 보통 시장이 좋으면은 모멘텀이 돼가지고 한 번씩 올라가 줄 텐데 뭐 이제 시장이 제 약세권에 있기 때문에 뭐 모멘텀이 듣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셀트리온도 보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저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좀 나오고 있고요. 요번에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제일 레오켄 바이오처럼 이렇게 뭔가 좀 재료가 있든지 기술 수출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료성으로 좀 올라가는 거고, 빠질 때 오히려 저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이제 출전하는 종목들, 오늘 보면 이제 강스텐바이오가 상승권에 있고요. SCM 생명과학은 너무 올라가서 근데 좀 잡기가 좀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좀 골라볼만 하지 않을까. 다음 주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위나 아래나 방향성을 잡는다면은 매수가 가능한 쪽이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뭐 CES 이런 쪽이 이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서 일단 골라놓고 일단 오늘은 뭐 저는 이제 뭐 사자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번 주는 PC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관망하자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뭐 어떻게 좀 흐름 좀 보면서 골라놓는 구간이지 진짜 뭐 행동을 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이벤트 관련주들 좀 이제 봐놓는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 진에어 흐름 추가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개장 전에 공략주로 페노션 제시해 주신 최현주 전문가님, 해운 항공주에 대해서 오늘장 흐름의 특징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점 있을까요? 특징을 잡는다기보다는 역시 뭐 중국 관련주가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페노션은 지금 뭐 약세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가격리 격리 일수를 좀 조정한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제주항공 보면은 제주항공도 지금 제주항공은 이제 약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들 보면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내년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적이 지금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전이지만은 대폭적으로 향상된다는 지금 소식이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 때 지금 잠시 좀 보시면은요, 3분기 때 마이너스 174억이었는데 흑자 전환을 한다는 지금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본다면은 진에어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흐름은 미리 어느 정도 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격리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중국 쪽에서 뭐 항공주라든가 특히 LCC, 여행주 이런 쪽도 수혜는 당연히 뭐 예상되고 있는 많고, 중국 관련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모멘텀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거의 이제 막 이런 좋은 소식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태까지 조정을 안 보였다는 것은 지수가 상승하면은 이쪽은 오히려 못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매수하실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지수가 잘 지탱하면서 상승을 시도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최원주 전문가님. 아니요, 저는 오늘은 네.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저는 다음 예측보다는 주는 우상향 예상하시죠? 다음 주에는 뭐 어느 정도 뭐 배당 관련 매수도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측은 그런데 일단은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약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가 4%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화장품 2%대 약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 하락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과 코리아나가 소폭의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은 엔터주도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류주 쪽은 괜찮습니다. 지금 휠라홀딩스가 1.47%, 그리고 음식료 쪽에 오뚜기 강보합이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주의, 그리고 현대홈쇼핑 같은 종목들,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이 좀 소폭 상승을 하는데요. 그 내수주 가운데서 또 움직임이 경기방어주 차원에서 음식료와 의류주가 움직인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의류주 전반 움직임 어떻게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솔직히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SPC 삼립도 조금 올라가고 네. 어떻게 좀 올라가고 하는데 요즘에 수급이 좀 붙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제 강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은데 엄청나게 올라가진 못할 거고요. 아마 이제 보합권 정도 지켜주면은 뭐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겠고 일단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방어주 형태로 움직인다, 내수주들이. 근데 경기 안 좋으면 우리나라 국내 내수도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지겠죠. 특히 이제 그 음식료 부분은 생필품이냐, 이렇게 보지만 요즘에 이제 음식료 부분도 상당히 좀, 다양화돼 있고 기후식품화돼 있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히 경기 안 좋으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식시장에서 경기 방어주라는 개념이 예전보다는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그쪽에 기대기보다는 이쪽의 흐름이 오뚜기라든가 이런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조금 더 갈 폭은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접근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일단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종목의 흐름이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하는 종목들이 좀 있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기대가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좀 관망이기 때문에 특징으로 잡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유틸리티 쪽에 한국전력은 1% 넘는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제주은행도 상승 탄력을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가운데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요, 전기요금을 내년도에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 종목도 사실 탄력이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늘 언제 봐도 22,000원입니다.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전기료는 올려야 올리는 거다. 예. 전기료 올린다고 한 게 벌써 한 100년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올린다 할 때마다 맨날 안 했고 과연 그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다는 걸 누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번 정부는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음표가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취소됐던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조금은 있는 것 같지만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법안의 재상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저는 많이 묻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 가지고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점 경신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딱 4개 종목 있고요. 신스틸, UIL, 금비, 한국, ANKOR 유전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종목들이시죠. 이런 종목들만 고점 경신하고요. 나머지는 좀 미미합니다. 대형주가 좀 바닥을 잘 잡아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전문가들께서 공통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소형주만 움직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미래나노텍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조선이 11% 넘게 급등을 합니다. 파인디지털이라는 블랙박스 관련주, MC넥스가 또 3%까지 상승을 하면서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블랙박스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중소형 테마주 움직임 어떻게 보실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매기가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MC넥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CES에 대한 기대감, 네. 그런 거, 거기서 그런 거 카메라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조금 강세를 보이고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확 쏠렸다가 결국에는 대부분 또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또 제자리에 가는 양상.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쪽에 매매를 하면서 하기보다는 좀 시장 계속 관망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바이오주 얘기 좀 더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큐와 헬릭스미스가 11에서 19%까지 급락을 하면서 오늘장 52주 신저가를 경신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또 1월장의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바이오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줬었는데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오늘장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크게 5%까지 하락합니다. 특별한 이슈 없어요. 그런데 이들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는 한 가지 이슈는 있네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카나리오 바이오가 사세를 확장하면서 헬릭스미스 12 발행을 통한 인수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는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바이오주의 급락세 오늘장 어떻게
의견 주실지 두 분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뭐 헬릭 스미스는 이건 뭐 개별 이슈죠. 예. 그게 뭐 이제 인수권이니까 보통은 인수가 된다 그러면 인수되는 쪽은 호재거리를 보는데 제가 이쪽 내용을 지금 제가 확실하게 지금 못 살펴봐서 그러는데 헬릭 스미스는 지금 상당히 어제도 빠졌고 오늘까지 이제 추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카나리오 바이오도 같이 하락이 좀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에서 이 인수권에 대해 가지고 크게 그렇게 환영하는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일단 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삼자 배정 유증이면은 지금 투자를 받은 건데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 생각은 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오늘 보면은 시장 대비해 가지고 낙폭들이 좀 큰 건 사실이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들이 좀 크고 I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좀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의 심리를 뭐 악화시킬 만한 뭔가가 잡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꼭 그런 거는 지금 잡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견조하고 대장주들의 셀트리온도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견조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이 코스닥 쪽에 오늘 낙폭이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2.4%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대형주 쪽에 이제 속해져 있는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매도 심리가 좀 커가는 거 아닌가. 이제 수급 이슈 또 뭐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 투심 정말 약합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바이오주 흐름 거친데요. 바이오가 뭐 최근에 어느 정도는 다른 업종 대비 조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낙폭이 과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바이오 대형주는 좀 버티고 있다. 뭐 저는 이 정도면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에 순수 어떻게 보면 신약 관련 업체들 실적이 조금 덜 나오는 업체들이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실적 받쳐주는 것들은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1.5% 정도 하락하는데 시장이 뭐 한 코스피가 한 1.2% 정도 하락한 거니까 시장만큼 하락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최근에 급등했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한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뭐 경계성매물 나오는 거지 뭐 추세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지수를 좀 오늘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운 좋게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좋은 뉴스로 인해서 개별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동안에 바이오 많이 올랐고 매물 나오는 과정이다. 지수 조정받는 만큼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다. 뭐 특별한 거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움직임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환율 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NH선물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네, 안녕하세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 기록하고 나서 오늘 다시 5원 정도 상승하면서 되돌림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어제 밤 사이에 NDF 시장 기준으로는 12.9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88원의 호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크게 3분기 GDP 잠정치가 상승했다라는 면에 있습니다. 기존 2.9%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것이 연준의 이제 긴축 경계감을 높였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지금 달러의 강세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어떤 흐름을 장 초반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1288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레벨이 높다라는 평가 속에서 내고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1280원 구간까지 낙폭을 크게 키웠어요. 이러한 어떤 흐름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시사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환율 시장 원화 약세 예상하실까요? 네, 오늘 그래서 환율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약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가 오히려 강세 압력이 이제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달러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그거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보일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경제 관련 긍정론이랑 부정론이 맞서는 상황 속에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 후 제한적 하락을 하는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3분기 GDP 잠정치가 3.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지금 달러 강세 재료가 발생을 했었는데 GDP는 과거 3분기의 경기 수준을 측정한 수치이지 앞으로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 선행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부족한 지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올해 2월부터 꾸준히 내리막을 연출 중인 경기 선행지수가 재차 금일 하락세를 연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지표가 재부각되면서 달러 상승폭도 되돌리는데 일조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업체의 내구 물량과 연기금 환해치 등의 잠재적인 수급 부담 역시 상승을 저지하는 거에 일조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폭 자체가 제한적이다. 즉 1280원을 유의미하게 하락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원인은 최근 유로와 파운드, 특히 영국의 재정 건전성이 재차 의심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화와 파운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금일 환율 하락세를 제한적일 거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또한 내구 물량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쏟아내고 있는 결제 수요도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금일 환율은 개법 출바로 제한적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1280원 중반 수준을 등락할 거다 전망하고 있고 레인지는 1278원에서 1291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수급과 함께 간밤에 달러 강세, 그렇지만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강달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상대적으로 원화의 제한적인 강세 압력이 되고 있군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 듣고 또 두 분 보내드려야 되겠죠?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바이오 또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LNF도 다시 한번 또 전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략은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지 최현수 전문가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단은 예측하고 매수하기에는 주말 리스크도 있고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안정 찾아야 되는데 애플이 연저점에 근접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근접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거 깨는 게 시나리오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 밑꼬리는 달렸지만은 추가 하락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저점을 확인했다기보다는 일단은 PC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밑꼬리가 좀 달린 것 같아요. 하지만은 내년 1월 12일에 또 어떻게 CPI가 또 발표가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어떻게 잘못되면 산타랠리가 안 오면은 그때까지도 계속 약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계속 관망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 시간 싸움에 괴로워하십니다. 오늘 배터리 비중 높으신 분이 굉장히 괴롭다고 또 채팅창에 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계속 관망 의견이고요. 오늘 밤에 PC 확인하시고, PC가 이제 잘 나오면은 4,000선까지 S&P 500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게 산타랠리고요. PC 만약에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3,65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리스크도 남아있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 남아있다는 관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중요한 변수 확인 이후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